진구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수능 특강을 시작해 봅시다. 아, 수능 완성이구나. 젠장. 자, 1번. 오늘은 딱 중복조합 전까지만 나갈 겁니다. 문제 수가 적습니다. 16문제. 오늘 이번에는 숙제가 40문제대였지만 한 80개 정도 될 겁니다. 보통은 한 단원 끝나면, 선생님이 분류한 소단어 하나씩 끝나면, 첫 번째 단원은 뭐예요? 순열.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은 조합. 조합에 막 이항 정리 이런 거 다 들어있지. 그 다음 뭐예요?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랑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7파트로 나눠서 나갈게요. 한 파트 끝날 때마다는 숙제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필수형 1번 봅시다. 같이 푸시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지금 풀어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숙제하고 예습하고 하면은 시간 없습니다. 거의 수원, 수투 숙제까지 하면 진짜 시간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수원, 수투 숙제 준 거 기준으로 치면 다 합치면 한 200문제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죠? 나무? 2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숙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꾸준히 풀어야 돼. 몰아가지고 풀면 안 돼. 자, 해봅시다. 필수형 1번.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래요.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학년 2명을 묶고 2학년 2명도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학년 3명이니까 사람이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5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최초에는. 그쵸? 그래서 원탁에 5개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5명 중에 최초에 1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남은 사람 몇 명? 4명은 직순열. 이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요, 그 중에 두 자리에는 2명 한 묶음이 앉을 거 아니야, 그치? 2명 한 묶음이 앉으면 거긴 자리가 2개 있는 거죠. 자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1학년 2명이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팩토리알. 그 다음에 2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얼마가 돼요? 4가 되네요. 그럼 9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96.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됐어. 뭐 답은 체크할 필요 없고 정답지 다 있잖아. 뭐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답은 뭐하러 체크함.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도록,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도록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남자 먼저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다음에 빈 자리 사이사이 빈 자리 체크로 표시. 자,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해볼게. 남학생 4명이야? 남학생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하면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지, 옆에 남학생 앉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해요. 이렇게 앉히면 문제 뜻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학생과도 이웃하여 남학생과 이웃하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도록. 여자가 3명이 같이 할 얘기. 그렇지. 여학생 3명을 묶으란 얘기를 다르게 한 거죠. 그죠? 여학생 3명을 묶으란 얘기예요. 여학생 3명을 묶으면 몇 명처럼 됐어요? 사람 몇 명처럼 됐어? 묶어버리면 5명처럼 됐지. 그러면 1 곱하기 4팩 해주고, 여학생 3명이 뭉쳐있으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3팩. 성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66 이렇게 되겠네. 4 곱하기 66이니까 12의 제곱. 그렇죠. 144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2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다. 6개의 문자. 그리고 숙제는 계속 다 해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풀고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자, 선생님이 사실 해설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거의 1년간 수정해야 될 정도로 오타가 많아서 줄 수 없습니다. 2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다. 옳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차라리 안 줘야겠다. 학원을 오게 하는. 아니, 학원을 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게 하는. 어설프게 맨날 해답 보고 해설 보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되게.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래?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다. 6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지점에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일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도록 점 6개의 점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뭐라고? 정육각형이 있다고? 정육각형이 있대요. 정육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6개의 문자 중에서 선택해서 꼭지점에 이름을 붙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 C, D, B, EF야? F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라벨링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도록 하래. A, B 사이의 거리가 2 이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거리 얼마야? 지금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는 1이에요. 근데 정육각형에서 이렇게 꼭지점을 다 이으면 얘 하나가 정삼각형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이니까 지금 다 1이잖아. 여기 다 1이잖아. 그럼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죠. 그럼 2보다 짧아지려면 이쪽으로 오면 2보다 짧아질 거 아니야. 2보다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주 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마주 보면 거리가 얼마? 2. 마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다 거리는 2보다 작다. 인정? 인정.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맞은편에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마주 보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안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 곱하기 최초에 한 명 안 치고 곱하기 5패.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거기서 빼줄 거야. 자, A랑 B를 먼저 자리에 앉히자. A랑 B를. 왜 A랑 B를 먼저 자리에 앉히지? 누구를 먼저 자리에 앉히라고 했어요, 항상?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애.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애를 먼저 앉혀라. A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아무 데나 앉으면 되니까, 그치? A를 앉혔어요, 자리에. B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왜? B 여기에 앉아야 돼. 지금 안 되는 경우를 빼고 있다. 안 되는 경우를 빼고 있어요. 반대편에 앉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 경우를 빼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앉는다고 하고 나머지 4 팩토리얼 120 빼기 24 그럼 96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3번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과 이에 내접하는 원 그리고 3개의 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렇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려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에 빨간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이란 얘기고 이거는 네모 박스 안에 빨간색은 원의 내부에 속하는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만 칠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7개의 영역에 7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거니까 한 영역당 한 가지 색씩 칠하는 건 맞지? 그건 맞고 빨간색은 원의 내부에 속하는 몇 개의 영역이 있어요? 4개의 영역이 있죠. 여기에만 칠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빨간색한테 조건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먼저 칠하는 게 좋겠다. 그치? 빨간색을 먼저 칠할 거예요. 자, 여기 칠할 걸 먼저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 원순열에서 색 칠하는 거에서 얘기했잖아요. 봐봐요. 4개의 색이 있는데 4가지 색.
네 가지 색을 여기 칠하는 방법. 아니지. 아니지. 네 가지 색을 이 네 가지 영역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 가운데 색칠하는. 그렇지. 가운데 색칠하는 법 먼저 정하고 그러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색칠할 컬러를 먼저 정하는 게 더 쉽다고. 최초에 한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에 수로 하는 게 아니고 얘만 중앙에 뭐 하나가 있으면, 중앙에 뭐 하나를 기준으로 뺑 눌러서 있으면 가운데 칠할 색을 정한다. 가운데 칠할 색 몇 가지? 네 가지 곱하기 색 3개 남았어. 그치? 이제 원순열이지. 이제 원순열 시작이야. 그 다음 색깔 칠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어디 칠하든 다 똑같다. 그럼 곱하기 2팩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가운데 색깔 정한 다음에 원순열이었다. 근데 봐봐. 지금 가운데 색깔을 먼저 정하면, 가운데 색깔을 정했다고 할 때 여기에 빨간색이 정해지는 경우랑 여기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이 정해지는 경우랑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빨간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몇 가지예요? 지금 색깔이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그래서 5 곱하기 그냥 하나 칠했다 치고 아무거나 칠하면 되잖아. 그치? 아무거나 하나 칠했다 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다시 여기 빨간색을 정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색깔이 몇 개 있지? 6개 남았지? 그 6개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 6개 중에 하나 찝어가지고 칠하는 방법. 6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집어 들고 그걸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두 가지. 안쪽에 칠하느냐 바깥쪽에 칠하느냐 어디 칠하든 다 똑같으니까. 그치? 한 가지 곱하기 5팩 됐어요? 하나 칠했어. 아무거나 색깔 하나 집어서 칠했어. 여기다가. 그럼 남은 칸이 5개니까 5팩 하면 되잖아요. 그치? 바깥쪽 있는 건 다른 거구나. 두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두 가지 안 적었지? 맞죠? 두 가지 곱하기 처음에 안쪽에 칠하느냐 바깥쪽에 칠하느냐. 그쵸? 남은 되고 있어요? 답이 그 6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뭐예요? 아니요. 6 곱하기를 왜 하죠? 다시 빨간색을 칠했어요. 여러분 빨간색 좋아요. 빨간색을 칠했어요. 색깔 몇 개 남았다고? 6개. 이 6개의 색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노랑이를 집어들고 얘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안쪽 아니면 바깥쪽. 그죠? 2가지 칠했어. 그 다음에 곱하기 남은 색깔 5개 5팩 끝났다고. 빨간색을 안쪽에 칠할 때 빨간색을 원의 내부지만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바깥쪽에 칠하는 방법. 이렇게 칠하는 방법. 어차피 이것도 한 가지예요. 가운데 칠하나 여기 바깥쪽에 칠하나 한 가지예요. 어차피 곱하기 그 다음 색깔 몇 개 남았지? 6개 남았잖아. 그치? 6팩토리알이지 이때는. 6팩토리알이지. 네. 세 가지 아니에요? 뭐가 세 가지? 바깥쪽 어떻게 중간에 칠하느냐 여기 칠하느냐 여기 칠하느냐 해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그 빨간색을 칠하고 칠했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바깥쪽 음. 있는 것도 보통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똑같다고? 빨간색을 여기 칠했는데 그지? 다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6팩토리알 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빨간색을 가운데 칠했더니 그 다음 숫자 곱하기 하는 게 얼마였어요? 빨간색을 가운데 칠하는 경우, 빨간색을 안쪽에 가운데 칠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였다고? 2였다고. 가운데 칠하면. 그쵸? 그 다음 곱하기가 2였다고. 2번은요 이렇게 칠하는 경우
바깥쪽에 7하는 경우 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 곱하기가 6이었다고 바뀌잖아. 이러면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곱하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숫자를 2 쓸지 6 쓸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둘이 더해줘야 된다. 그럼 얼마야? 6 팩토리얼 곱하기 2 나누기 3 하면 되겠다. 그치? 너무 한 방에 갔어. 미안해. 2 곱하기 5팩 더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7 곱하기 no 8 곱하기 5팩 경우의 수 몇 가지? 960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필수형 2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큰 함정이 뭐라 그랬어? 4개를 택하여 4개를 택하는 거예요? 아니 4개를 택하는 게 아니고 4칸을 만들어라 그랬잖아. 4개를 택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너무 길어져 문제가. 자 그리고 조건이 달려있는 데가 어딜까? 1의 자리. 왜 1의 자리에 조건이 왜 달려있지?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0이나 5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0이 없으니까 5만 들어갈 수 있다. 5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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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 A, B, C, D가 앞면에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 4장의 카드 그렇죠. 빨간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3가지 색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색을 택해 4장의 카드 앞면에 색을 칠할 때 빨간색을 칠한 카드의 개수가 1인 경우의 수는 그랬다. 빨간색을 칠한 카드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카드 A, B, C, D 적힌 카드가 있다. 카드에 적을 거예요. 이제 카드에 색칠을 할 거야. 적는 게 아니고 색칠을 한다. 근데 빨간색을 칠하는 카드가 하나래. 그럼 빨간색 칠할 걸 먼저 정하면 되겠죠.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빨간색 칠할 거 정하는 경우의 수 4가지 곱하기 여기 빨간색 칠했다고 하자. B에다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빨간색을 포함한 3가지 색깔이 있다 지금. 그럼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거 3가지 3가지. 그래서 108가지. 그래가지고 정답은 없다. 이렇게. 그죠? 뭐가 2가지야? 아, 그렇죠. 빨간색은 더 못 칠하니까 2가지씩이죠. 3가지 색이 있었는데, 빨간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3가지 색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빨간색을 썼으니까 2가지씩 남았죠.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84, 32가 정답이다. 정답은 3번. 됐고. 15번. 반만 하고 끊을 거예요. 두 집합 X랑 Y가 있다. 너희가 제일 못하는 문제, 그쵸? 함수 문제. 자,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랬다.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거 말로 얘기해 볼래? X가 응. 변수 X가 응. X 집합 정의역에 응.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게 1에도 포함이 된다. 대표적인 요즘 2022년에 대표적인 킹 받는 말투 포함된다?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죠. 맞는 말 같아. 맞는 말이다? 그럼 답이 나온다? 구하는 방법. 답은 2번. 어떻게 무슨 소리일까? 나무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줘요. 1을 응. 원소로 가죠. 그 이 집합이 어떤 원소인데? 아 어떤 집합인데 1을 원소로 가죠? 함수. 아 성재가 답답해 하잖아 얘들아. 아 씨발 이것도 몰라? 이런. 그러니까 정년 1은 무조건 1로 간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저 성재가 명쾌하게 관통해줘요. 명쾌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봐봐.
수미 무슨 뜻이에요? 영어잖아요 이거. 영어잖아. x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뭐뭐 있어? 1, 2, 3, 6. 그럼 이렇게 해볼까? 4x-1 x는 6의 약수. 여기 왼쪽에 뭐 적는 거야? 여기 원소 적는 거야, 원소. 여기는 설명 적는 거야. x에 대한 설명. x 이 설명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원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또 7 또 11 또 23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뜻이야? x의 설명을 적어 놓은 거야. x는 1, 2, 3 중에 있다 이렇게. 그럼 왼쪽에는 뭐가 원소라는 뜻? 이거 fx의 이름이 뭐예요? 함, 수, 값.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원소다 이런 뜻이야. 그 중에 누가 있다고? 1이 있다 이런 뜻이야. 고1 애들이 맨날 고1 거 배우면서 물어본다? 이거 어차피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막 이런다고. 나왔잖아.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 반영되는 문제집이 나왔잖아 지금. 함수값. 함수값 중에 무조건 1이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면 화살 맞은 애 중에 그러니까 치역이지. 이거 치역이지. 이 집합의 이름은 치역. 치역의 원소 중에 화살 맞는 애 중에 1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무조건 1이 화살 맞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에서 1이 화살 안 맞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납득했어요? 오케이. x는 1, 2, 3이 있고요. y는 그렇게 말로 해줬으면 진짜 쉬운 문제였겠지. 뭐 이렇게 했으면 fx는 2를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하도록. 이러면 엄청 쉬운 문제였겠지. 존재하도록. 존재한다. 원소가 존재한다. 거꾸로 써야 되는 거야. 존재한다. 이랬으면 엄청 쉬운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자, 1로 다 안 가는 경우를 빼자고.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5 거기서 뺀다. 모두 다 1로 안 가는 경우를 뺀다.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야? 64. 125에서 64 빼래요. 61. 정답은 준열이가 찍었던 2번이 아니고 1번이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거 가보자. 꼭 예습해보고 오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저거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나갈게 하고 얘기해 줄 테니까 항상. 6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4개가 있다. 이 8개의 사탕과 초콜릿을 같은 종류의 3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사탕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초콜릿은 안 들어있는 상자 있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집합의 분할과 분배라고 했다. 집합의 분할과 분배라고 했다. 그래서 사탕 4개가 있잖아. 사탕 4개 뭐라고 할까? x, y, x, y, z, w라고 하자. 이게 4개의 사탕이 있는데요. 저걸 나누어 담을 겁니다. 세 상자에 다 들어있도록 나누어 담으려면 개수가 정해지거든요. 몇 개? 한 개, 2개로 나누어야 다 들어갈 수 있죠.
한 개, 세 개 이딴 식은 안 되잖아. 그치? 뭐 한 개, 한 개, 한 개 이건 또 안 되고 상자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누려면 4개 사탕이 있으니까 여기 한 개 들어갈 거 4C1 곱하기. 그 다음 한 개 3C1. 그 다음 두 개 2C2. 근데 봐라. X, Y, ZW로 나누는 거랑 Y, X, ZW로 나누는 거랑 같은 경우 중복되잖아요. 어떻게 해준다고? 나누기. 그렇지. 2팩. 세 개가 겹치면 어떻게 돼? X, Y, Z, U, V를 갖다가요.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로 나눠 봅시다. 그럼 뭐 하면 되지? 5C1, 4C1, 3C1, 2C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겹치는 경우가 뭐뭐뭐 생기지? 여기 U, V 들어가는 경우에 X, Y, Z, X, Z, Y, Y, X, Z, Y, Z, X, Z, X, Y, Z, Y, Z, Y, X.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 생겨? 3팩토리알게 생기죠. 그러면 3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된다. 오케이, 납득. X, Y, Z를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게 되니까. 지금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 나눴고요.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 나눴고요. 만약에 U, V, W까지 한 다음에 여기 두 개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팩 나눠주고 여기 2팩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여기 몇 개? 6가지. 그죠? 6가지. 이게 뭐야? 사탕을 한 개, 한 개, 두 개로 나누는 방법. 그게 6가지야. 사탕을 나눴어. 세 묶음으로 나눴어요. 걔 어떻게 할 건데? 왜 쳐웃고 잡아줬지? 왜 이러지? 아, 뭐야? 6가지. 사탕을 한 개, 한 개, 두 개로 나누는 방법 6가지. 그 세 묶음을 갖다가 상자 3개에 집어넣을 거예요. 상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종류의 상자네. 그럼 상자 안에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 같은 상자에 셋 다 같아. 한 가지 그 양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사탕 세 묶음을 똑같은 상자에 집어넣는 순간 이 상자는 다른 상자가 돼요. 이렇게 분배한 걸 여기에 집어넣는 순간 얘는 다른 상자가 돼. 납득 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초콜릿 몇 개가 있지 지금? 4개. 초콜릿 4개가 있다. 첫 번째 초콜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걔를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 사탕이 지금 들어갔다니까? 성재야, 사탕이 지금 들어갔어요. 사탕이 들어갔어. 이렇게 사탕이 들어간 순간 다른 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초콜릿을 내가 집어들고 여기 집어넣는 방법 3가지. 두 번째 사탕 3가지. 두 번째 초콜릿, 미안해. 세 번째 초콜릿 3가지. 네 번째 초콜릿 3가지. 그럼 3에 5제곱 곱하기 2네. 그죠? 243 곱하기 2 하면 뭐 나와요? 끝자리 6. 그렇죠. 끝자리 6.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파격적이게도 쉬겠습니다. 해봅시다. 80쪽에 있는 필수 유형 3번.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이걸 배열을 하는데 6팩토리얼로 배열을 할 건데 6개니까 그죠? 근데 얘네 3개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 셋을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쟤네 셋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없애줄 거예요. 뭘로? 나누기로. 나누기로 얘네 셋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없애줄 거다. 쟤네 셋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알.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배열하는 게 의미가 없으므로 걔네도 나눠서 없애줄 것입니다. 3팩토리알, 2팩토리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팩 6이니까 지우면 5팩 되고요. 120이니까 나누면 나누기 2니까 얼마예요? 60.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다음 문제.
11, 22, 3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그랬다.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그럼 누구부터 배열해야 돼? 1의 자리부터 배열해야지. 1의 자리 뭐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중에서 2 들어가야지. 2 저 두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죠. 아무거나 넣었어. 그러면 남은 거에는 뭐 남았어? 1, 1, 2, 3, 3이 남았죠. 걔네 5개를 여기다 배열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5 팩토리얼 한 다음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두 개 똑같은 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120을 4로 나눴으니까요. 30이다. 정답은 4번. 됐고.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저분도 빨리 가야 돼. 그럼 숙제 좀 하고 가면 되지. 안 돼요. 뭘 안 돼요.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갈라보자 오늘. 네? 오늘 갈라보자. 진짜 뭐가 들어있나. 그치들이 이제 오늘 갈라보자 진짜. 숫자 11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숫자 2가 적혀있는 카드는 숫자 3이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놓이도록 나열한다. 뭐라고? 3이 적혀있는 카드는 2보다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3이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숫자 2가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숫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이도록 한다. 뭐라고? 2가 왼쪽에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2가 왼쪽에 있고 2가 나오고 나서 3이 나오라는 소리. 그 다음에 2가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숫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이도록 한다. 1이 여기 한 장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1이 여기 한 장 이상. 한 장이 두 장이 왼쪽에 1이 한 장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이 왼쪽에 안 놓이는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1이 왼쪽에 안 놓이는 경우를 빼줘도 되겠다. 그럼 1은 2의 왼쪽에 만약에 안 놓이면 어느 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2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봐봐. 순서가 지금 2가 있고 오른쪽에 1도 있고 3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지금 조건 걸린 애가 몇 개야? 얘네 5개지. 그죠? 얘네 조건 2랑 다 연관이 있잖아. 얘도 2랑 연관이 있잖아. 그럼 저 5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데? 5개를 갖다가 모두 다 자리만 넣어. 빈칸으로 넣어. 빈칸으로 놓고 4랑 배열해. 그 다음에 배열을 다 마친 후에 얘네들을 집어넣겠다고. 오케이? 이해했어? 몇 팩이죠? 6팩 나누기 5팩. 빈칸 5개는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배열을 했다고 쳐보자. 배열을 했다고 쳐보자. 배열을 해서 4가 뭐 이를테면 여기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럼 지금 넣어야 될 애들이 1세개 1세개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2가 무조건 1보다는 왼쪽에 가는 경우, 2가 1세개보다 왼쪽에 가는 경우를 구하려면 2를 여기 집어넣어야겠지. 자 2 나오고 3 나오는 애들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1이 앞에 1 한 개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안 나오고 2가 나오고 3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 갑니까? 2 나오고 3 나오는 경우 중엔 1이 한 개 이상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는 경우가 있고, 1이 안 나온 다음에 2 나오고 3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납득됐어요? 그 중에서 뭘 빼주겠다는 얘기? 지금 요거 빼주겠다는 얘기. 1이 안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는 경우. 그럼 2가 제일 왼쪽에 가고 여기 4칸에 들어갈 것들은 누구누구? 111,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4 팩토리알 나누기 3 팩토리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지. 일이 안 끝났다 곱하기. 이걸 빼야지 전체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 이거 배열 6 팩토리알 나누기 3 팩토리알. 납득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묻히게 되냐? 저 맨 앞에는 120까지 빼기 6 곱하기 4 6, 4, 24 96까지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120이잖아 여기. 120. 네. 아 그러네. 120. 됐죠? 네. 다음 거. 또 저 선생님 못 믿고 또 저. 자 9번 봅시다. 9번 문제 1, 2, 4, 8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f1, f2, f4, f8을 더했더니 7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랬다. 그래서 이게 7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숫자 배열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얘보다 반대의 경우 또 7보다 작다인 경우를 빼줘 보자고. 7보다 작아지는 경우 뭐뭐뭐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 1, 1 또 1, 4도 되나요? 안 되네요. 2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있나요? 1122 1122 1122 이렇게 있고요. 122는 7보다 작지 않죠? 7인데요 다. 7보다 작은 경우를 뺄 거라니까. 아 그래서 끝났죠? 그러면 몇 가지? 한 가지. 얘 배열하는 거. 4 팩토리알 나누기 4 팩토리알 하지 말고 그냥 1111 한 가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4 팩토리알 나누기 3 팩토리알 네 가지. 여기 밑에 거는 4 팩토리알 나누기 2팩 2팩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11가지가 나오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F1이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예요? 270까지. 1, 2, 3, 4 1, 2, 3, 4, 4 4의 몇 제곱? 4의 4제곱까지 4의 4제곱은 얼마죠? 256인가요? 256에서 11가지를 뺀다 245가지.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필수형 4번으로 가자. 아 이것도.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화살표 2개면 P에 도착할 수 있다. 그치?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화살표 2개를 갖다 어떻게 해주는 경우의 수?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쵸? 그러니까 4 팩토리알 한 다음에 나누기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얼만데? 6가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6가지. 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 그거랑 P에서 B까지 몇 가지? 4가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6, 4, 24.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을 출발하여 P 지점과 Q 지점을 모두 지나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보통 한 번 더 꼬아가지고 A에서 P 또는 Q를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지고 가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내죠. 지금은 조금 쉬운 거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가지? 3가지. P에서 Q까지 2가지. Q에서 B까지 4팩. 오른쪽 화살표 2개, 위쪽 화살표 2개. 4팩 나누기 2팩, 2팩. 66에 36가지. 정답은 3번이다. 아, 너무 쉽게 나왔다. 조금 더 꼬지. 여기 꼰 게 있겠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과 Q 지점은 지나지 않고 P와 Q는 지나지 않고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P와 Q는 지나지 말래요. 지나지 말고 다른 것만 지나가지고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전체에서 P랑 Q 지나서 가는 거? 6건. 6건을 해도 이 문제는 된다. 왜 되냐면 P랑 Q를 동시에 지난다면 B에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6건을 구하기가 좋아. P와 Q를 동시에 지나서 가는 건 없어.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P 갔다가 Q로 가면 이미 최단 거리가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없는데 이제 PQ가 뭐 이딴 식으로 있다. 그럼 PQ 동시에 지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어려워진다 이거지. 이러면 어려워진다. 지금은 동시에 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빼도 된다. 그럼 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빼지 않으면 빼는 거 6건 말고 6건은 뭐 쉬우니까 지나는 부분을 어떻게 분류할 건데? 어떻게 나눌 건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잘라서. 잘라가지고 그렇지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렇지 사선으로 잘라서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거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거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거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뭐였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중복이 되지 않고 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고 해보자. 이렇게 나눠서 이 지점 지나서 가는 걸로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막 다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사선으로 쪼개는 거야. 사선으로 쪼개는 조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 모든 길이 다 막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X 거쳐서 B로 가는 거, Y 거쳐서 B로 가는 거, Z 거쳐서 B로 가는 거 할 건데요. A에서 X로 가려면 얘들아 반드시 이 지점을 지나야 돼. 그죠? 그래서 A에서 여기 갔다가 X 간다고 하면 돼. A에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거기에서 X 가는 경우 1가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M이라고 하면 A에서 M 가는 경우 3가지, M에서 X 가는 경우 1가지. X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1가지. 그 다음에 A에서 Y로 가보자. A에서 Y로 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Y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5팩토리얼 나누기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2개. 3팩, 2팩. 됐고요. 곱하기? 더하기. 아니 끝났지 이건? 끝났지. 다음 거 해야지. A에서 Z 가는 거 1가지. Z에서 B 가는 거 5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3가지. 이거 얼마지? 10이네 10 여기가. 그래서 40까지. 여기는 10가지. 그래서 다 합치니까 53가지.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어요? 네. 12번.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다. 어떻게 구하지? A에서 B 가는 예, 그렇지. 사선으로 쪼개면 되지. 그러니까 A, B를 잇고 거기에 대해서 사선으로 쪼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정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화살표는 오른쪽이랑 위쪽이잖아. 근데 봐봐. 사선으로 얘를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이 점이랑 이 점이 겹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중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아래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겹칠 리가 없는 거야 절대. 아래쪽으로 가야 다른 점이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성재야 지금? 이렇게 쪼개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겹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갈 수 있어. 왜? 윗방향 화살표면 되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해봐.
어이씨, 왜 하나도 안 겹치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해봐. 원칙에도 안 맞지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른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이어보고 그러면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이 다 나오잖아. 그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누라는 거지. 그래, 안 겹친다는 거지. 납득됩니까? 그래서 나눠보자. 어떻게 나눌까? 뭐 나누는 건 다 개취인데요. 개취긴 한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게 있거든. 양쪽이 나눈 곳을 기준으로, 나누는 기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직사각형이면 좋아. 예를 들어 요런 점들은 나누면 참 좋아. 왜? 왼쪽에 직사각형, 오른쪽에도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저런 점들이 걸쳐 있으면 참 좋다고. 또 그럼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자, 이 기점은 기준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맞습니다. 아까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 지점, 선생님 요 지점은 안 되는데요. 여기는 직사각형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안 됐거든? 근데 이쪽은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이 길로 가는 거 하나만 빼면 돼. 그지? 이렇게 가는 거. 여기 길이 없으니까. 그치? 그 길로 따라서 가는 거 하나만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이렇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또 직사각형. 그럼 가기 좋다는 거지. 그래서 하양이부터 해봅시다. 하양이 어떻게 되죠?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또 여기 B는 요쪽은 7 팩토리얼인가요? 네, 7 팩토리얼 나누기 3 팩 4 팩.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강. 나 뭐 했어 지금? 잘했죠? 그 다음에 노란색 가보자. 노란색 5팩 나누기 3팩 2팩. 또 곱하기 몇 개야? 몇 칸이야? 6칸이야? 7칸인가? 7칸 맞죠? 7칸 맞죠? 7팩 나누기 2팩 5팩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빼기 1. 이 없는 길 따라서 가는 거 한 가지 그거 빼주고, 그 다음에 빨강이, 마지막 빨강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5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5팩이 아니고 5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겠다. 저 맨 앞에는 10가지, 35가지, 그 다음에는요 10가지 곱하기 7, 3, 21 곱하니까 20가지 더하기 5, 25가지. 그래서 얼마예요? 350, 200, 550, 575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끝. 오케이. 예.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하고.